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리뷰 하나 하러 왔는데요. 어저께 좀 큰 경기가 있었습니다. 광주가 인천을 5대 0으로 크게 이겨가지고 조금 충격받으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광주가 이렇게 잘했나 싶은 생각이 또 드셨을 거고, 인천은 지금 멤버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밀렸지? 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주의 장점이 잘 드러난 경기였고, 인천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저는 이제 분명히 어떤 이 팀의 그 여건상 상황상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전술적으로도 광주가 좀 준비를 잘했던 것 같아요. 광주가 이제 인천을 잡기 위해 준비를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 중심을 좀 말씀드리고, 인천은 어저께 워낙 안 풀렸으니까 안 풀리게 된 이유를 같이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도 써놨지만, 이정효 감독님이 약간, 제가 아주 뭐 감독 그 유럽에 있는 지도자들을 기피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누구를 비교한다면 그 나겔스만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던 게, 이제 무리뉴 감독이다. 제가 그 최용수 감독님을 한국의 무리뉴다 이런 말도 드렸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강희 감독님은 퍼거슨 감독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맞췄을 때는 약간 나겔스만에 가깝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가지고 네, 한번 어그로를 끌어보기 위해서 일부러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줬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광주 경기를 제가 보긴 봤다고 말씀드렸었지만, 그러니까 어저께 좀 이제 제대로 본 거는 거의 처음이었고, 어제같이 좀 잘 된 경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북하고는 사실은 인천하고 전력차가 어찌됐든 있다 보니까 전북 상대로는 광주가 이렇게까지 막 능수능란하게 하진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인천 상대로는 그게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전북전 끝나고 나서 또 제가 리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좀 광주가 그 최종 끝라인 쪽 마지막 그 최종 수비 라인을 뚫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계속 그 근처까지는 잘 가는데 페널티 박스 근처 내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결정적인 위치로 들어가는 게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그게 제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인천이 전북보다 이제 수비가 조금 약했던 면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게 더 과감해졌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경기가 잘 풀리다 보니까 부담 없이 더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공격이 잘 풀렸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제가 저의 그 트레이드 마크인 바둑알과 함께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광주의 축구를 이해하는 핵심은 저는 그 숫자 싸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어저께도 경기를 잘 보시면, 제가 지난번 경기 때는 그 이희균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 그 숫자 싸움의 핵심이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전북전에서는. 왜냐면 이제 파이브백, 뭐 예를 들면 지난 경기 엄지성 선수가 없었으니까 왼쪽 측면에 나와 있는 게 이희균 선수였는데, 이희균 선수가 이제 여기 이민기 선수가 이제 이쪽 왼쪽 수비를 보면서 센터백처럼 움직이기도 하지만 수비할 때 내려와서 이제 5명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는 그 이정희 감독님이 좀 다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김보섭하고 제르수 선수가 있긴 한데, 사실 김보섭 선수가 또 인천에서도 이제 숫자 싸움을 해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할 땐 깊이 내려와서 마치 미드필더처럼 윙백인 것처럼 또 와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할 때 과감하게 드리블도 치고 밀고 나가는 유형의 선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르소가 이제 수비 가담이 많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인천이 그 본인들이 공격 전개할 때 말고 수비할 때는, 공격 전개할 때는 이제 숫자가 3-4-3에 가까운 형태가 되지만, 수비할 때는 5-4-1에 가까운 형태를 세우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 제루스 정도까지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5-3-2 정도까지 되겠지만, 일단 김보섭은 내려가는 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민기 선수를 굉장히 이번에는 전진시키면서, 여기 엄지성, 그 다음에 여기 이희균, 여기 이민기를 가지고서 이쪽에서 3명이 올라가서 숫자 싸움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반대쪽으로 보시면 두현석 선수도 공격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올라가긴 하는데, 또 볼 돌리거나 이제 본인들이 압박당하거나, 이제 그 이 광주 선수들이 여기서 공을 가지고 공을 돌려야 될 때는, 이제 여기 있는 두현석 선수가 이 약간 인버티드 풀백처럼 들어오는 장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물론 공격할 때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쪽에서 공을 돌리면서 제가 보기에 또 제르소의 어떤 이 역습을 또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두현수 선수가 와이드하게 서진 않는다는 거죠. 공격 전개를 하더라도, 가담을 하더라도 이 중앙 쪽에서 움직이는 걸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숫자 싸움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는 이 왼쪽 여기가 핵심이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잘 된 것부터 말씀드리면,
그 후반전에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후반전 50분에서 그 70분 사이에 득점 나오는 장면들, 그러니까 아산이 나오는 그 득점 장면이라던가 이균 선수 득점 나오는 장면이라던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숫자 세 명이 숫자 싸움을 걸어버리니까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그 이균 선수 득점 나온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에서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잠깐 그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균 선수가 처음에는 아마 이명주 선수가 잡고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리고 여기 산드로가 여기 있었고 오반석 선수가 이 3번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민기 선수가 올라오면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꾸려지거든요. 이 삼각형이 꾸려진 상태에서 볼이 뒤에 있던 엄지성 선수 쪽으로 공이 딱 나오니까 이명주 선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머릿속에서. 여기 미드필더가 잡았잖아요. 엄지성 선수가. 그러니까 이거 잡으러 가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를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여기 들어오면서 슈팅할 수가 있는 위험 지역이니까 이명주 선수는 여기를 나오게 되고 본인이 잡고 있던 이균 선수는 뒤한테 맡긴 거죠. 어떻게 보면. 야, 네가 막어. 난 앞에 있는 놈부터 얘를 잡아야 되겠어.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자꾸 위치가 많이 돌고 여기서 이제 안 되면 이민기 선수 이균 선수가 일로 빠져나가고 엄지성이 들어가고 이민기 선수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그 지난 시즌에 안익수 감독님이 썼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배치가 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엄지성이 여기 있고 이균이 여기 있고 엄지성 선수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여기 하프 스페이스를 이민기 선수가 들어가는 이런 공격 전개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정신없이 위치를 바꿔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인수인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엄지성 잡을 때 여기 이균 잡고 있던 이명주 선수가 올라가니까 여기 이균 선수 신이 나서 들어가는데 오반석 선수가 미처 체크를 못한 거죠. 왜냐면 방금 전까지 이명주가 잡고 있던 선수니까 본인은 중앙 쪽 산드로 들어오는 이 패스를 잡기 위해서 이쪽 중앙 쪽에 가 있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깨집니다. 패스가 일로 들어가서 그냥 통짜가 났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숫자 싸움이 항상 수비가 3대3인 것도 사실은 수비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4대3인 걸 좋아하죠. 한 명 더 많은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혀있을 때는 오반석 선수는 이쪽을 둘이 잡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여기가 끌려 나오면서 이 선수가 프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하프 스페이스를 쓸 때 공격 전개가 잘 되는 이유들입니다. 이거를 얘가 잡아야 되냐 아니면 얘가 잡아야 되냐를 헷갈리게 만드는 위치에 이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숫자상으로 보면 3대3으로 맞춰진 것 같은데 다 각자 맞는 사람이 이렇게 맨투맨이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뛰어들어. 이게 하프스페이스 장점이거든요. 그 장면 보시면 아마 오른쪽 수비수로 그 김보섭 선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 민경현 선수가 곧 교체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묶여있다 보니까 이 선수는 아예 그냥 이 뒤에서 움직이는 선수를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프스페이스 잘 쓰는 팀의 장점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에 비해서 잘 됐던 게 엄지성 선수가 워낙 이제 본인도 드리블도 잘 치고 재치고 들어오고 재간이 있는 선수고 그 찔러주는 패스들이 계속 나와요. 엄지성 선수 쪽에서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오게 된 거죠. 네. 요런 식의 전개가 후반전 초반부터 중반까지 계속만 나왔고 여기서 결국에 사고가 나왔습니다. 아산이 그 세 번째 골이었나요? 네 번째 골이었나요? 그것도 이런 장면에서 나왔고요. 네, 사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숫자 싸움을 되게 잘 걸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민기 선수가 잘 올라오지를 않고 이 뒤에서 이제 숫자 5명을 늘리는 건 숫자 싸움을 걸었다 그러면 이번 경기에서 이민기 선수가 적극적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숫자 싸움을 걸었다. 공격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하나 늘려놓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정효 감독님이 굉장히 숫자 싸움이 능수능란하다는 거고 제가 나겔스만 얘기를 꺼낸 이유가 나겔스만이 이 숫자 싸움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네, 요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 장면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되게 잘한 게 3자 움직임이 진짜 좋았어요. 이게 왼쪽에서 공을 뺏었잖아요. 엄지성 선수가. 거기서 이제 뺏어가지고 반대쪽으로 전환되어 나오는 형태였는데 여기서 아마 정호연 선수가 공을 잡았고 여기 있던 두현석 선수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이드하게 잘 안 쓴다고 두현석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2대1을 주고받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진짜 좋았던 게 여기서 2대1을 주고받듯이 하고 두현석 선수 주니까 수비가 일로 붙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정호연 선수가 일로 돌아 들어가요.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3자 움직임인데 이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 두현석 선수가 여기서 공을 딱 잡는 순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사람이 약간 개 같은 면이 있어요. 강아지들이 보통 움직이는 거 보면은 시선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공 던지면은 공에 막 시선이 가잖아요. 공이 일로 가니까 여기 있는 모든 수비수들이 두현석 선수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정우현 선수가. 근데 여기서 이 선수가 이걸 따라가냐?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돌 거 아니에요. 두현석이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쫓아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여기를 붙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두현석 선수가 이걸 바로 여기다 줬으면 이때는 쫓아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커버를 나왔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텐데 이게 제 그 강아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중앙 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선수도 어떻게 되냐면 일단 두현석은 내가 이렇게 맨투맨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정호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시선을 뺏겨버린 겁니다. 여기도 숫자 싸움이라면 숫자 싸움인 거죠. 왜냐면 정호연 선수는 미드필더에 있던 선수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돌면서 이 세 명이 이제 여기서는 이 세 명을 털어먹는 관계가 된 거죠. 요 세 명을 사실은. 그러면서 여기를 잡고 있으니까 본인은 수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수비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게 일루 빠져버리니까 이게 일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끌려 나오게 되고 이게 크로스가 들어가니까 반대쪽에 들어온 선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못 본 거죠. 엄지성. 요렇게 지금 숫자 싸움을 굉장히 잘 겁니다. 그래서 광주가 경기력을 보니까 공격 전개가 잘 되는 이유는 본인들이 이렇게 그 숫자를 늘려가지고 풀백들이 전진을 해가지고 이쪽에서든 숫자를 하나 늘려줘가지고 순간적으로 우리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공을 잘 돌리니까 이쪽에서 돌려가면서 순간적으로 너희 우리한테 붙고 싶지 해서 형태가 깨지면 그 순간에 딱 들어가요. 네. 그래서 공격할 때도 숫자가 딱히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사실은 최종 볼 돌릴 때도 보면 최종 라인에 한 2명 정도 그 안윤규 선수랑 티모 정도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저도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3백 써는 팀이야 우리 이민기까지도 원래 3백 계속 써왔어 라고 생각을 했으면 사실은 최합 전방인 에르난데스 빼고 우리가 여기를 이제 7명에서 공격 전개를 해야 되고 여기 그 인천은 10명이 수비하는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숫자 싸움이 부족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올려붙여서 이걸 2명으로 바꾸고 8대 9로 맞춰놓으면 그나마 낫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쪽에다 한쪽에 몰아가지고 이쪽에서는 숫자를 3대 3으로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지적으로 숫자를 우리가 동등하게 만들든가 동등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상대를 흔들면서 한 명 늘려놓는 형태를 잘 쓴다. 이게 굉장히 전술적인 팀이고 제가 분석할 게 많아지는 팀이고 제가 리뷰를 자주 하고 싶은 팀이 이런 팀인 거죠. 사실은. 왜 잘하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팀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인천 얘기가 좀 나올 텐데 이게 이제 광주가 공격을 잘했던 거라 그러면 어저께 진짜 지독히도 인천이 공격 전개가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인천 팬들. 왜 이렇게 공을 못 돌려?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도 숫자 싸움이 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비할 때는 김보섭 선수가 내려온다고 했지만 이제 지금 최근에 인천의 경기를 보거나 그 어떤 선수 구성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천이 공격하고 싶어하는 팀이에요. 지난 시즌에는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와서 4등까지 했다 그러면 이번 시즌에는 좀 아침도 나가야 되고 아침에서 본인들이 좀 약간 본인들보다 약한 팀들도 만나게 될 거고 이번 시즌에도 4등 5등 뭐 이 정도 하고 싶은 팀이라 그러면 공격 전개를 좀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원 구성을 신진호, 이명주라고 하는 웬만한 팀 진짜 주전급 미드필더들을 데려놨잖아요. 기업 구단에서도 뭐 그냥 주전이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구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전개를 이 2명한테 맡기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쵸? 그래서 측면은 풀백들이 이렇게 윙백들이 전진해가지고 받아주고 중원은 이 2명한테 맡기고 이 3명은 전진해가지고 쓰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볼이 예를 들면 여기까지만 깔끔하게 나오면 여기는 제르소가 앞으로 뛰면서 공을 받고 이 공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1대1 치면 되니까 이런 형태를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나겔스만 얘기를 또 꺼냈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이제 전방 압박하는 걸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도 숫자 싸움이 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적어놓은 거를 좀 방 밖에 놔둬가지고 그런데 한 36분이었나 뭐 이렇게 적어놨던 거고 40분 때도 하나 적어놨던 것 같은데 이게 압박을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처음부터 덤비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잠깐만요. 442 내지 433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희균 선수가 여기 있고 한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보시죠. 요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달려드는 게 아니라요. 되게 압박 타이밍이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그
이런 팀들이 압박 잘한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서 공 나갈 때요, 처음부터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여기를 공을 잡고 찾아요. 여기서 그러면 대체로 미드필더부터 틀어 잡습니다. 이렇게 이명주랑 신진호가 공을 주기 싫게 만들어놔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래서 언제 압박을 하냐면 여기 공이 들어오면 공이 나와서 한 이쯤 왔을 때 덤벼들어요. 그래서 공이 발 앞에 딱 떨어질 때 부딪힙니다. 그럼 여기서 돌지를 못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도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럼 이게 뒤로 나가요. 그죠? 뒤로 나가거나 일로 리턴을 내주거든요. 간단하게 본인들이. 그럼 이때부터 잡습니다. 리턴이 나가면 이때부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압박을. 그럼 이 선수가 허둥거리겠죠. 그러면 여기도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를 너무 가까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 선수가 이렇게 도망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걸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공이 일루 이제 들어오니까, 산드로가 들어오니까 이게 일루 나가겠죠. 그럼 이쯤 나왔을 때 이희균이 전력 질주를 해서 여기서 잡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발 앞에 들어올 때 딱 마주쳐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공이 예쁘게 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선수한테 나가려 그러면 같이 따라옵니다. 이게 자기 맨투맨은 꼭 그 지역 방어랑 이 대인 방어를 섞어가지고, 이게 일루 나가면 여기 있는 그 윙백 선수가 잡든가 그 뭐 이균이 잡든 그 엄지성이 잡든 아니면 여기 이민기가 올라와서 여기를 딱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발 앞에 들어올 때 막 딱 잡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천에 볼 돌린 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김도혁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선수가 워낙 뭐 볼 전개가 좋으니까 미드필더 출신이라서 넣었는데, 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김도혁 선수 공 잡을 때 계속 광주 선수들이 특히나 전반전에 김도혁 선수 공 잡을 때 그 발 앞에 들어올 때 계속 광주 선수들이 부딪혀줘가지고 김도혁 선수가 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옆으로 나가거나 뒤로 나가게 만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 강성주 해설도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됐을 때 빠르게 전환이 이렇게 되면 이쪽에 공이 전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숫자 싸움 제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압박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산드로가 압박을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를 지우면서 나가요. 무슨 의미냐면, 자, 공이 아까 여기 있을 때 리턴이 일루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일루 들어가면, 여기서 이걸 바보같이 정면에서 들어가면 이게 일루 나갈 수도 있고 일루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본인이 이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걸 일루 나갈 수도 일루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숫자 싸움 잘 건다는 게 뭐냐면, 여기는 본인들이 압박을 잘할 수가 없는 게, 뒤쪽이 어찌됐든 숫자가 본인들이 한 명이 많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수비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수비수들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에르난데스 잡기 위해서 여기 두 명의 센터백이 기다릴 수밖에 없고,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숫자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4명이 이렇게 3톱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를 6명에서 7명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최소한 6대6은 맞춰줘야 전방 압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를 그러니까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적은 상태에서 최소한 비슷하거나 많은 것처럼 전방 압박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이게 메커니즘이 여기서 리턴이 나갈 때 산드로가 이걸 동선을 이렇게 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센터백은 공을 못 받아요. 왜냐면 여러분 주실 수 있겠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리턴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여기다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바보죠. 예? 이거 너무 어려운 패스잖아. 그러면 유도를 하는 겁니다. 산드로가 뺏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유도를 해요. 어디로? 너 얘 줘. 그러면 이희균 선수 알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쟤네 산드로가 일로 들어가니까 일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무는 거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우면서 숫자 싸움을 거는 거예요. 사실은 얘도 지워진다고 봐도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우리는 요만큼만 압박하면 되니까. 요 지역만. 그죠? 근데 이게 바꿔가지고 일로 갔다가 일로 나오고 일로 가면서 여기까지 따라 나가면 이제 또 이 길이 나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이렇게 받든가 생기니까 또 여기를 바로 나가진 않겠죠. 이희균 선수가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딱 기다리는 겁니다. 요 공 딱 나갔을 때 이쪽 중앙 쪽 지켜주면 여기까지만 기다립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일로 나가면 앞바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앞바퀴 들어가면 일로 가겠죠. 그러면 그때는 일로 물 수도 있고, 여기서 아예 못 나오게 잡아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에는 산드로가 일로 가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번에는 정면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공이 일로 나왔죠. 그럼 이희균 선수가 여기까지 압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로 나왔으니까, 이게 축구 선수들한테도 그렇게 먹히는지 모르겠지만 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기 축구에서 말하는 거. 왜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공격 전개가 이렇게
볼이 일로 나오고 싶어 한다는 건 여기 사람이 많아서 지금 공이 안 도니까 반대쪽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공격 방향을 전환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로 다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기균 선수를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일로 오잖아요. 그러면 산드로가 압박을 들어갑니다. 그럼 일로 가겠죠, 대체로. 아니면 여기를 들어오던가.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필더 정호연 선수랑 이수민 선수가 그 신진우랑 이미영주는 계속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 이유가 뭐냐면 공을 못 잡게 해요, 애초에. 여기를 너무 틀어져가지고 공 자체를 못 잡게 만들어놔 버리니까 뒤에서만 공이 돌거든요, 인천이. 그래서 이게 일로 들어가면 이번엔 아산이가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럼 얘를 지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뭐 물론 잘 되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풀리겠죠, 압박이. 네, 압박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게 여기서 준비가 본인들이 그 한두 번씩 잘 풀려 나오고, 이게 만약에 그 뭐 오반석이라던가 어저께 경기 누구 나왔죠? 저기 김대중 선수 나왔죠. 그런 선수들이 아니라 여기 뒤에 그런 선수들이라 좀 뭔가 나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선수가 예를 들면 세르히오 라모스예요. 전성기 세르히오 라모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볼이 들어왔을 때 볼 플레이, 그러니까 볼을 잡아놓고 하는 플레이가 지금 인천 선수들보다 훨씬 능숙하고, 잔디도 어저께 좀 약간 튀는 느낌이 있었는데 잔디도 완전 비단결이라서 여기를 그냥 1대1로 제쳐버리면 이게 압박이 풀리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여기서 관리가 좀 안 되고 좀 본인들이 불안해한다, 내가 자신이 없다, 압박 들어오는 거에. 그래 버리면 여기서 물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딱 잡혀버리면 여기 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허둥대다가 롱볼이 나가면은 여기 이거는 티모가 나무다든가 안현규가 나무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도 숫자 싸움을 지우는 방식으로 숫자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광주가. 나겔스만식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방 압박을 하려 그러면 또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게,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 들어오면 제가 강아지 말씀드렸죠. 여기 공이 딱 들어오면 여기 있는 선수들도 다 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수비를 해야 되니까. 공 나가는 걸 중심으로 수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 측면 쪽에 움직이는 선수들 제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전방 압박을 할 때도 이 중앙에 못 들어와서 본인들이 여기를 웅크려서 절대 여기는 못 들어오게 하면 시선이 되게 편해요. 이렇게 공이 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11명이 다 보면서 우리 여기 못 들어오게 하면 이렇게 수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반대로 돌면 또 여기를 다 봐요. 11명이 다 같은 곳을 바라봐요. 그죠? 이게 되게 수비하기 편하거든요. 이거를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중앙을 잡아놓고 틀어놨다가 전방 압박을 잡는 거는 이쪽이나 이쪽 측면에서 도망갈 데가 없을 때, 사이드라인 쪽으로 도망을 못 가잖아요. 여기서 잡아먹습니다. 여기서 주로 여기서 잡아먹고, 그다음에 여기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잡아먹다가 여기서 완전히 잡아먹는, 여기는 조금 잡아먹고 완전히 잡아먹는, 여기는 유도만 하고 조금 잡아먹고 완전 잡아먹는, 이런 형태를 잘 꾸려온 거죠. 이게 사실은 제가 2016년인가 5년인가 막 제가 블로그 쓰고 할 때, 이제 기자 한다 그러면서 블로그 쓰고 할 때였는데, 그때 그 로마가 바이에른 뮌헨한테 7대1인가로 진 적이 있어요, 챔스 16강에서. 근데 그 경기에서 과르디올라가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중앙 쪽을 틀어잡고요, 이쪽만 들어가면 여기를 죽일 듯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정효 감독님 확실히 이 전술적인 어떤 이 색깔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제가 인천 얘기 좀 드린다고 했었는데 너무 뒤에 나와서 죄송한데, 인천이 이제 여기서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명주 신진우 선수한테 좀 과도하게 맡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제 경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 시즌에 서울이 공격 안 될 때랑 좀 비슷하지 않았냐 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난 시즌에도 서울이 그 공격 전개를 할 때 약간 기계적으로 했거든요. 여기가 너무 예측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태석하고 뭐 그 윤종기 선수가 들어오는 형태를 꼭 이 5명을 꾸려놓은 상태에서 세트 오펜스, 그 농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공하듯이, 그러니까 형태를 꼭 만들어 놓고 만들어낸 그 상황에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기 5명이 꼭 잡혀 있고, 여기 2명에서 이쪽 측면만 들어가면 잡히는 형태가 굉장히 서울하고 비슷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럴 때 지난 시즌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 리뷰하면서 여기서 길을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여기 후반 전반 그 막판에 좀 에르난데스가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선수들이나 에르난데스가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숫자를 하나 늘려주면 공격 전개가 편해지는 감이 있거든요. 혹은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이 선수한테만 나가는 볼이 아니라 여기서 제르소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볼을 또한 잡아주는 형태를 가지고 오면, 제르소가 또 기술이 좋으니까 여기서 1대1로 붙여버리면 이제 제르소가 등지고 돌든가 여기다 뭐 치고 도망을 뛰어서 그냥 가든가 이런 형태들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공격 전개가 좀 단선적이었습니다. 꼭
허리를 거쳐가려고 하는 형태. 이명주랑 신진호를 거치지 않으면 이 앞에 있는 세 명한테도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는 형태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 광주가 압박을 하고 싶게 만드는, 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드는 형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반 막판에 에르난데스가 내려오면서 조금 풀어주려고 했던 것들이 인천이 조금 먼저 보여줬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만약에 또 붙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5대0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팽팽한 경기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어저께 좀 그 이른 시점에 세트피스가 광주 쪽에서 터지면서 그 득점에 아산이가 잘 마무리를 했잖아요. 물론 그게 약속된 플레이이기 때문에 광주가 잘한 장면이죠. 근데 그 첫 골이 딱 나오면서 광주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해지고, 인천 같은 경우는 안 풀리는 경기에서 한 골 먹다 보니까 이제 위축이 되고, 왜 이렇게 오늘따라 볼이 안 돌지? 근데 골도 지고 있으니까 더 위축되겠죠. 그 상황에서 두 번째 골이 들어가게 되니까 인천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게 되고 무너졌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예, 그런 상황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5골까지 연결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되면 될수록 본인들은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은 안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앞에 가 있는데 뒤에서 자꾸 이제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밸런스의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도 밸런스가 좀 깨졌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광주가 잘 만든 경기였고, 인천이 조금 무너진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근데 거기는 인천은 우리가 강한 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 더 위에 있던 팀들처럼 축구하려고 하는 와중이었는데, 새로 영입된 선수 중심으로 또 신진호 선수가 들어왔고, 뭐 은포크도 있고 뭐 제르스도 있고 이런 형태로 돼서 전력이 올라간 상태니까 조금 더 뭔가 그 강팀처럼 하려고 하는 와중인데, 전술적으로는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기를 광주한테 한두 번 당해봤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였다, 또 당했다, 그럼 이제 제가 뭐라고 하겠죠, 인천한테. 이거 왜 3월에도 당했던 건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또 당하냐, 저도 이렇게 비판을 할 텐데, 제가 지금 이제 인천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즌 초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인들도 변화된 밸런스를 가지고 김도혁이 또 측면에 가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새로운 축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이니까 조금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한번 당해보고 이제 제대로 수정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고, 수정이 안 되면 이제 저도 뭐라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이 뭔지 빨리 파악해서 이제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뭐 제가 뭐 제르소가 내려와서 받아줘야 된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다 고민을 하실 테니까 그걸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를 봐야 되는 경기였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기 뭐 전북 상대로도 70분까지는 잘했지만 아무래도 전북 선수들이 워낙 그 기량들이 좋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못했을 텐데, 한번 인천 상대로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원 같은 경우는 되게 좋고, 그래서 전방 압박하는 거에서는 인천도 잘했잖아요. 전방 압박해서 끊어내가지고 다시 역습해 나가는 와중에서는 몇 장면씩 슈팅도 보여줬고, 그 김보섭 선수가 그 페널티킥도 얻어냈고 괜찮았잖아요. 그런 장면도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최후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김대중 선수도 사실은 확고한 주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오반석 선수라던가 왼쪽 백으로 누가 나왔죠? 잠깐 왜 생각이 안 나지? 어찌됐든 그 최종 수비 라인이 그렇게까지 볼을 잘 다루는 유형의 선수들은 아니다 라는 거에 착안을 했을 때, 이번 경기는 우리가 전방 압박 걸어도 아마 걸릴 것이다 라고 아마 계산을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기 선수를 전진시켜도 상관이 없다, 왜냐 김보섭이 수비를 그만큼 도와줄 거니까 라는 그런 어떤 계산들이 인천에 맞춰가지고 구상해 온 게 적절하게 맞아 들어갔던 거죠. 저는 이거는 감독님 역량이다, 나겔스만이 한국에 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고, 광주, 그러니까 제가 제3자로서는 재밌었죠. 인천 팬들은 굉장히 끔찍한 경기셨을 텐데 어찌됐든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들이 좀 더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봐요. 인천이 이거에 맞춰서 또 다른 거를 들고 나왔을 때, 다음번 맞대결이 아마 인천 전용에서 열리겠죠. 숭이에서 만날 때, 야, 재밌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들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인천 팬들도 한번 기다려보세요. 졌다 그래서 되게 화가 나셨겠지만, 다음 경기 때 이거 조성환 감독이 이거 해결해 나올까? 요거에 이제 방점을 두고 보시면 아마 경기가 되게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맞대결을 또 한번 기다려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한 경기 해볼까, 리뷰를 한 경기 해볼까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보시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